안녕하세요. 무엇이든 분석하는 남자 통계파랑 김파랑입니다. 오늘은 연속 확률 분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이 연속 확률 분포라는 것은 지난 시간에 다뤘던 이산 확률 분포랑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확률 분포의 어떤 이름에 등장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자, 이산 확률 분포에서는 셀 수 있을 때, 자료가 셀 수 있을 때 이제 도출되는 그런 이제 분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반면에 연속 확률 분포 같은 경우는 셀 수 없을 때, 셀 수 없는 자료를 바탕으로 이제 분석을 수행하는 것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연속 확률 분포에서는 뭐 여러분들이 뭐 가장 익숙하실 뭐 그런 정규 분포부터 시작해서 뭐 여러 가지 분포들이 있는데요. 사실 뭐 통계학에서는 뭐 거의 연속 확률 분포를 더 많이 사용을 합니다. 뭐 이산보다는 연속을 사용할 일이 훨씬 더 많다. 뭐 그렇게 먼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어떤 연속 확률 분포가 사실 좀 더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죠. 뭐 이산 확률 분포보다 연속 확률 분포가 좀 더 수식이 또 복잡하고요. 일단 이제 오늘도 그런 시각화 위주로 이제 살펴볼 거기 때문에 한번 이제 결과를 보면서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이산확률 분포가 약간 디지털적이다, 분절적이라고 한다면은 이제 연속확률 분포 같은 경우는 아날로그적이다. 약간 이제 연속적이란 그러니까 매끄럽게 이어진다.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디지털이냐 아날로그냐 뭐 그런 이제 함수가 좀 다릅니다. 어찌됐든 이게 매끄럽게 좀 더 이어지는 뭐 그러니까 연속적인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 뭐 이제 연속확률 분포다. 이게 이제 확률 밀도 함수, 이제 확률 분포에 나타났다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누적 분포입니다. 누적 분포도 뭐 이런 식으로 좀 뭔가 약간 이렇게 연속적으로 나타나는 좀 느낌이 나는 것 같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어떤 이제 연속적인 어떤 분포도 이렇게 도출을 해볼 수가 있더라.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하나하나 또 분포를 살펴볼 거예요. 제가 이제 R에서 어떤 확률 분포 시간에 굉장히 많은 연속 확률 분포들을 이제 다룬 바가 있었는데요. 오늘 이제 대표적인 분포들 몇 개만 좀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속 확률 분포에서 보시면요. 첫 번째 이제 정규 분포입니다. 뭐 정규 분포는 뭐 여러분들이 뭐 너무너무 많이 접했기 때문에 뭐 사실 모를래야 모를 수가 없는 뭐 그런 분포 중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죠. 뭐 기본적으로 중심극한 정리에 따라서 뭐 표본의 크기가 뭐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결국은 뭐 정규 분포의 어떤 형태를 띠더라. 뭐 이런 현상이 이제 나타나는 경우가 뭐 많기 때문에 실제로 통계 분석을 수행함에 있어서 정규 분포를 가정하고 분석을 수행하는 경우가 뭐 굉장히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연속 확률 분포의 대표적인 정규 분포를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보시면은요. 정규 분포 같은 경우 이 dnom이라는 거, 이 dnom이라는 어떤 함수를 통해서 이렇게 이제 도출한다. 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평균이랑 뭐 표준 편차에 의한 그런 모수에 따라서 모양이 달라진다. 자, 이번에는 이제 이항 분포를 이렇게 이제 연속적으로 가정해서 이제 분석을 수행을 해 보았습니다. 자, 이항 분포라는 것은 성공 아니면 실패 그런 것에 따라서 성공률이 달라짐에 따라 어떤 식으로 이제 결과가 다르게 나타나는가 그런 것들이 이렇게 나타났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D 바이놈이라는 거 사용을 했고 이제 시퀀스를 이제 해가지고 성공률을 달리함에 따라 어떤 어느 정도의 시도일 때 가장 그게 높은가, 성공률이 높은가 뭐 그런 것들을 이제 나타나는 이제 분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D 바이놈이라는 거 사용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보는 것은 자, 베타 분포입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굉장히 머리가 아파지죠. 예, 베타 분포라는 것이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정말 어려운 이제 분포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뭐 제가 확률 분포 시간에도 이제 다룬 바가 있었지만은 이 베타 분포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 베이지안, 우리가 지금 다룬 시리즈가 베이지안이잖아요. 베이지안에서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 분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베타 분포가 의미하는 바는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은 확률에 대한 확률 분포다. 자, 확률에 대한 확률 분포라는 게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내 SNS에 뭐 좋아요를 뭐 누를 확률 뭐 이런 확률에 대한 확률 분포가 이제 어떤 식으로 나타나는가? 그런 것이 이제 어떤 뭐 X 모수에 따라서 달라진다라는 의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베타 분포 굉장히 이제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 베타 분포가 어떤 사전 분포로서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그런 이제 베이지안에서 자주 등장하는 확률 분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베타 분포는 D베타에 따라서 이렇게 모수, 두 개의 모수를 취하는데 두 개의 모수를 달리함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여러 개의 형태의 그래프가 나타나더라.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가장 간단한 거 여기 균등 분포라는 것도 있어요. 균등 분포는 그냥 발생할 확률이 다 똑같다 이거예요. 균등 분포부터 시작해서 뭐 여러 가지가 지금 이제 등장하고 있죠. 이런 식으로 나타난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이건 지난 시간에 다뤘던 포화성 분포죠. 포화성 분포. 자, 이 포화성 분포라는 것은 일정 시간 내지 공간 내에서 발생한 뭐 사건들에 대한 이제 확률 분포다. 그렇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평균 사건 발생 횟수가 이제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가? 그것에 따라서 어떤 사건들의 어떤 이제 발생 확률을 이와 같이 이제 도출을 해볼 수가
수가 있더라. 뭐 이제 평균 발생 확률이 이제 커지냐 작아짐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이제 결과가 다르게 나타난다. 어찌됐든 간에 포화성 분포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포화성 분포를 연속적으로 가정을 했을 때 이런 식으로 이제 결과가 나타날 수가 있더라. 뭐 이런 부분들도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굉장히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감마 분포입니다. 이 감마 분포라는 것은요, 그러니까 베타 분포가 확률에 대한 확률 분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확률이라는 것은 0과 1 사이의 구간, 그 0과 1 사이의 어떤 수를 취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감마 분포 같은 경우는요, 이제 음수가 아닌 양수, 양의 실수를 취하는 확률 분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굉장히 바운더리가 넓어요. 굉장히 바운더리가 넓고요. 여기에는 이제 뭐 카이 제곱이라든가 뭐 지수 분포라든가 이런 어떠한 함수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다. 그런 것들을 굉장히 좀 포괄하는, 굉장히 좀 범위가 넓은 분야의 그런 이제 감마 분포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베타 분포랑 감마 분포가 이제 이렇게 많이 등장해요. 베이지안 통계에서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 사전 확률을 설정하는 데 있어서 분포에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감마 분포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반드시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감마 분포도 이렇게 모수를 두 개 취합니다. D 감마라는 것을 통해서 이렇게 모수 두 개를 취하는데 모수 값이 달라짐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형태가 나타난다라는 의미가 될 것 같습니다. 뭐 카이 제곱이라든가 뭐 지수 분포라든가 뭐 여러 가지 형태가 이제 나타나고 있어요.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연속 확률 분포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찌 보면 이제 연속 확률 분포가 굉장히 더 많이 사용이 되는 그런 이제 분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베이지안 통계를 공부함에 있어서는 확률 분포에 대한 지식과 더불어서 특히 연속 확률 분포 그리고 베타 분포와 감마 분포가 정말 자주 등장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기본적인 어떠한 지식과 그런 부분들 이해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런 것을 먼저 염두에 두고 다음 고급 분석 같은 것들을 수행할 때 있어서 이제 베이지안은 진짜 어렵구나라는 것을 기본적으로 먼저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확률 분포를 바탕으로 이게 여러분들이 내 것으로 먼저 소화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내용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